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대선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가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시죠. 사람들이 좀 아, 오시기 전에. 예. 네, 네. 미국 대선에 사용됐던 도미니언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랄까, 이제 좀 시리즈로 나누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어제 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페이지를요, 음, 네, 32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죠. 예, 32페이지. 32페이지. 예. 마이크가 위에 약간 이렇게 저 좀 공간이 좀 많은데 내가 오늘 세팅을 잘못해 가지고 괜찮습니까? 아, 잠깐만요. 저도 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늘은 영 이 실수가 많네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음. 말씀하시죠. 이제 예. 어제 어제 했던 거 좀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미니언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이걸 왼쪽에 보이는 장비가 사실은 그냥 투표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보니까 어, 이 두 개의 장비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세트가 왼쪽에 있는 이 덩치 큰 장비에 하단에 있는 큰 통은 투표함을 보관하는 통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전체 이 통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을 제외하면은 이제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덩치가 있죠. 이 예. 부분이 그냥 이제 뭐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를 연결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른쪽에는 사실상 간단한 키보드와 모니터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어, 왼쪽에 있는 장비가 실질적인 컴퓨터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왼쪽에, 왼쪽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가장 큰 거란 이야기시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컴퓨터, 그리고 음. 컴퓨터 본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니터랑 키보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어제 이걸 자세하게 못 봤는데 선이 이게 두 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원선이고 어, 모니터 쪽 선이고 하나는 키보드 쪽 선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장비가 또 기능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그 용지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스캔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조슈아 님이 설명해 준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표를 삭제하거나 표를 이동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네,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자적인 그리고 전산적인 데이터가 조작이 되고 삭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쪽 지식이 좀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종의 그 타블렛 PC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터치죠. 이게 그러면. 예,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 대체적으로 이게 태블릿 PC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제 펜슬 같은 걸 가지고 뭐 트럼프를 찍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력 이렇게 하면은 그 정보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 스캔을 통과하면서 투표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예, 이미지가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 네. 프린트되고 또 이미지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네. 예, 그거 뭐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 오늘 네. 도미니안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어제 뭐 했던 내용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 해킹에 정말 취약하다. 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23페이지 정도 보시죠. 23페이지. 예. 조금 기다리시죠. 예, 예, 어떤 그 교수도 프린스턴대 교수도 7분 만에 이제 해킹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냥 보안 관련된 일반 회사인데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킹하는 걸 보여줄 정도로 음, 이건 일반인이 보여주는 거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이나 교수나 이제 연구 용도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킹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안 회사에서 도미니언을 이렇게 해킹한 장면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는 이게 상당히 지금 크게 취약하고 뭐 그 속담으로 치면은 동네 북처럼 두드려 음,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몇 번으로 음, 할까요? 네. 저기 약간 이제 아래쪽인데요. 예, 39페이지 봐주시죠. 네. 39쪽에. 예, 예. 네, 아주 이걸 이제 도움됐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어제 제가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레벨 옆에 예, 콘솔 USB 이더넷 이렇게 이제 램프가 있는데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아까 그 도미니언 시스템에서 오른쪽에 있는 태블릿 장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USB 그리고 이제 이더넷 등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초기 모델에서는 MBC 뉴스에 나온 그런 장면들 다 이제 그 캡처가 돼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통신이 된다고 아주 자랑은 했습니다만 음,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그 통신이 안 된다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버젓이 통신 포트가 이제 있기도 하고 이걸 보여주는 램프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음. 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있어도 없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미국은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의외로 상당히 좀 이제 조악하게 조잡하게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콘솔은 이제 앞에 태블릿 PC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결 이제 기구네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직원들이 뭐 이 개표 과정 가운데서 USB를 가고 업로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번에 그 네. 조지아주의 풀턴에서 저희들이 깜빡 잊고 업로드를 USB를 가져가서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있는 걸 봐가지고 그런 업로드하는 장치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인 USB하고 또 연결되겠네요. 네. 음.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그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이건 이제 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이 이더넷이라는 그 표시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할 때 무선 인터넷이 아니라 유선 인터넷을 하잖아요. 음. 이 컴퓨터 본체에다가 인터넷 선을 꼽을 때 예, 그 인터넷 선 그를 꼽는 그 포트 규격이 이더넷 규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선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미니언 장비에 대해서 실제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좀 사용됐는지를 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47페이지부터 좀 보시죠. 예. 47페이지.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그 유튜브에 올라간 뉴스의 일부를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미국 선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면서 음, 좀 투어하는 기분으로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이게 아마도 시연을 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음, 그 외부에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자들 초청해서 한번 좀 시연도 하고 공개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의 윗부분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도미니언 장비고요. 상당히 좀 부피가 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니터 같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같은 부분은 착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흑인 분 서 계시는 분 두 분 사이 있는 거 그 모니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눈썰미가 아주 있으십니다. 이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이 음. 터치 스크린으로 보입니다. 그 타블릿 PC를 많이 사용하고만 그죠? 여기는. 네, 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투표하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48쪽입니다. 네네.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태블릿 PC를 작은 걸 가지고, 음. 이 스마트 패드 같죠? 태블릿 PC를 가지고, 옆에 이제 어떤 카드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끼우고 있고, 뭐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카드 키를 한 사람마다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급을 해주되 이걸 아주 주는 건 아니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쓴 다음에는 또 회수를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음. 어,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지금 그 기계는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왼쪽 기계를 보시면 노란색에 보면은 이제 카드 넣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또 확대가 돼서 나올 겁니다만 그 카드를 꼽고 이렇게 투표를 이제 그 펜 같은 걸로 터치 스크린인데 펜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아마도 이게 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니까 손으로도 충분히 터치가 될 텐데 이렇게 펜으로 이제 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계를 보니까 되게 미국 입국 과정에서 그 너무나 이렇게 줄이 많이 서니까 이제 미국의 입국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그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가 자기 신원을 미리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트를 받아가지고 시트를 가지고 이제 그 입국 그 인민 관리들 앞에 쓰는데 그 기계하고 거의 상당히 원리가 비슷하네요. 네, 네, 아마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왼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오른쪽도 보이긴 하는데요. 아주머니 가방 밑에 있는 밝게 빛나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프린터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왼쪽 기계를 보면은 프린터가 잘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왼쪽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걸 보시면은 HP라는 게 이제 약간 희미하긴 한데 HP라는 글자가 보이고 휴렛 패커드라는 그 업체의 레이저 프린터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유식해지겠어요. 미국에 선거를 안 해봤지만 미국 선거 제도를 이렇게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컴퓨터 쪽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이나 데이터를 보고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계신 컴퓨터 전문가들이 투표를 한 내용이 있으면 아마도 제가 하는 내용에 틀린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직접 투표를 안 해봤지만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최대한 한번 추정을 해보고 노력을 그러니까 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블렛 PC에 이제 일종의 투표 용지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게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렇구나. 나온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요. 예. 그 도미니언이란 그 장비에다가 이렇게 넣는 모습이 보이는데, 도미니언도 이제 그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태블릿 그 터치 스크린하고 일체형으로 된 게 있고요. 이건 지금 일체형이 아니라 그 기능을 약간 일부 분리를 해서 이건 이제 그 투표 용지를 넣는 기능만 이렇게 지금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미니언 장비는 맞지만 이 태블릿 장비하고는 분리가 돼서 이걸 집어넣고 스캔하고 이 투표 화면으로 집어넣는 이런 그 역할만 수행하는 장비로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면요, 뭐 별건 없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 왼쪽 위에 종이가 보이고요. 이 종이를 집어넣는 장면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이게 종이가 모여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종이 함을 열어서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스캔된 것이 내려가서 쌓이게 된다. 음.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것은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분석하면서 여기에 종이에 나오는 것이 타블렛 PC에서 구현됐던 투표용지 모습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와 별도로 그냥 그 QR 코드가 적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든 종류로 나옵니까? 네. 일단 저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 그럼 그 다음 투표, 페이지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뭐 간단하게 답만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아, 근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 근데 그 분명히 하고 넘어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봤던 투표용지하고는 별개의 종이로 돼서 나온다 야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게 그 기계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밑으로 종이가 내려올 때 같은 종이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네. 단말기 그 태블릿 PC의 디스플레이상에 구현된 투표용지에다가 찍지 않습니까? 펜을 가지고. 네. 그다음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 투표지 이미지로 이제 가는데 그게 네. 투표가 끝나고 나면 프린트가 돼 가지고 아까 그 통에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종이로 된 그게 예, 예를 들면 미디어 A님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그게 디스플레이로 보던 그런 종이가 아니고 후보자 이름이 적힌 게 아니고 그냥 QR 코드로 된 그냥 간단한 종이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네. 네. 저 여기 그러면 잠깐 이따가 이야기할 거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네. 나중에 그럼 한번 더. 69페이지 잠깐 보시죠. 69페이지. 예. 69페이지 그게 나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네. 결론만 살짝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결론은 다릅니다. 다른 종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게 예.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린트 되는 이게 그 포맷도 다 각기 다릅니다. 뭐 예. 주마다 달라가지고요. 지금 제가 봤던 게 52페이지잖아요. 5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 작은 그 스마트 패드를 놓고 이제 아마도 이제 투표 사무원 같은데요. 투표 사무원이 이렇게 뭐 사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온 사람이 사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음. 온 사람이 사인하는 게 아닐 건데 이거 정말 좀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거 음. 그냥 이제 단순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이제 프리뷰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예. 이게 아까 작아서 잘 안 보였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 카드를, 받은 카드를, 아까 그 앞단계에서 받았던 카드죠. 그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아마 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시청자들한테요. 아, 자,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카드를 집어 넣는 분들은 투표인이 아니고 투표를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마도, 투표를 하러 오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러 오신 분이 그 작은 이 카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걸 카드를 받아서 넣은 다음에 뭐 그날 당일 바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개인 식별 용도이기 때문에 음. 아니면은 한 번 다 쓰고 뭐 다음 선거에 또 사용된다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도 몇 번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음. 네,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예. 아까 그 봤던 화면이죠. 똑같네요. 예, 음.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그 태블릿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음. 투표를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건 이제 예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4명 중에 1명 선택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음. 사실상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음. 미국의 이제 선거가 대통령도 있고 뭐 주 관련된 의원들 선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상원, 예, 하원, 복합적으로 시장. 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56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를 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음. 예. 그러면 프린트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57페이지.
보시죠. QR 코드 나오구나. 네, QR코드가 나옵니다. 음. 이게, 저도 이게 미국에 지금 현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QR코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전 투표를 할 때는 QR코드가 나온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QR코드가 나온다. 이런 데가 있고요. QR코드가 안 나오는 그 상황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구분은 그게 주마다 다른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가상으로 추측을 해보건데, 사전 투표는 다 QR코드일 수 있고요. 사전 투표만 QR코드고 당일은 QR코드가 없는 내용으로 이제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합주에서만 일부 이렇게 QR코드를 좀 일부러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이런 뭐 다양한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거는 이제 아마도 미국 시민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미디어 A님 모시고 시사대담 할 때는 이제 QR코드가 찍힌 프린터, 예, 투표지 이미지하고 별도로 이제 투표를 끝냈을 때 그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사실 타블렛 PC에서 봤던 그 투표 용지 그대로가 또 찍히는 것이 프린트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워낙 넓고 주가 다양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원래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투표 용지를 프린트할 수도 있고, 또 QR 코드처럼 그렇게 원래 투표 용지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투표 용지가 프린트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사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기계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기계마다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만 같으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큰 데스크탑을 쓰기도 하고 또 삼성 걸 쓰기도 하고 LG 걸 쓰기도 하잖아요. 음, 그런데 똑같은 한글 파일 작업을 한 걸 가지고 여기 노트북에 넣어서 프린트를 하든 저기 노트북에 뭐 다른 컴퓨터에 넣어서 프린트하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미니언 장비라고 해도 모델이 달라도 소프트웨어만 같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리고 도미니언 장비가 아니라 시스메틱이라고 하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시스템에 네네. 그 다른 장비에도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예, 반대로 또 소프트웨어만 다르면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비면 물론이고요. 다른 장비라고 하더라도,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QR코드가 나오는 양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QR코드가 아니라 뭐 글자로 쭉 해서 나는 누구누구를 뽑았다라는 내용으로 음. 뽑을 수도 있고, 그거는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뭔가 설치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미리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충분히 이걸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주 이- 간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뭐죠? 진술서, 서원 에피데빗인가 이렇게 행사 재판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진술서를 제공한 베네수엘라인의 진술에 의하면은 지금 미국에 사용되고 있는 그 3대 회사의 모든 그런 소프트웨어는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는 거. 스마트 매트인가 하는. 음. 예, 그러니까 이런 조작이 만일에 도미니언에서 일어났다면은 다른 기계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나는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네, 어쨌든 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그 해당 업체들끼리의 교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그 조작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기기에 원하는 만큼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 전자투표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이 평범한 규격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에 가령 인텔 CPU 칩에 메모리는 DDR4 같은 규격된 메모리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저장 장치도 SSD라는 일반적인 삼성 거라든지 일반적인 SSD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에서 만든 시스템이라도 충분히 해킹이 된,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이 투표지를 조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의 것을 예를 들면 이제 도미니언 시스템이 다른 뭐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있는 그 시스템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심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양해 방송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제한된, 한정된,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미국의 투표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냥 가설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 가운데 선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을 또 올려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고요. 여기 그 58페이지 보시면요. 예. 58페이지. 여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또 확대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지들은요. QR코드는 없습니다. QR코드가 없는 것도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에서 이렇게 그 QR코드가 쓰여지고 어떤 투표에서는 이제 QR코드가 안 쓰여진 이런 종이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지금 보시면은 수개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럼 위에는 막대바가 있네요. 예, 이 막대바는요. 예. 이제 그 OCR 광합 판독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 광합 판독기에서 올바른 위치를 그 종이를 정렬시키고 올바른 위치를 제대로 이제 판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결국은 이제 마킹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킹. 예. 이제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위에 있는 그 바코드처럼 쭈르륵 생긴 게 있고 예. 그 글 내용 중에서 작은 글자들이 있지만 조금 굵게 점이 찍힌 게 몇 개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점이 예, 찍힌데. 아마도 그게 이제 어떤 후보에 찍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만 간단하게 어떤 위치에 찍었는지 그 위치 좌표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후보에 찍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여기 30이 나오구나. 예, 여기도 이제 저는 그 태블릿 장비가 이 터치스크린 장비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도미니언 장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도미니언 장비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선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줄줄줄 내려온 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옆으로 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선이 보입니다. 예. 휘어서 이렇게 한번 걸어서 내려온 선은 아답타입니다. 이게 지금 그 크기로 보나 위치로 보나 이제 이건 여기 전원을 공급하는 아답터로 보이고요. 예. 그 밑에 꼬불꼬불 내려온 거는 아마도 옆에 있는 장비랑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미니언 장비 그 위쪽에 있는 그 장비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장비로 세트로 되어 있는 콘솔 장비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60페이지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도미니언 장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미니언 장비가 아니고요. 단순한 스캐너 장비입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 QR 코드가 보일 겁니다. 예. 예, 거기가 QR 코드. 예, 네모인데 이제 약간 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게 그 코드가 보이는데 이게 QR 코드고요. QR 코드를 따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장비가 또 따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나의 선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주마다 다르다든지 아니면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가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명확한 데이터는 아직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는 이거 뭐 중복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페이지. 예, 62쪽. 예. 네네. 중복은 아니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몇 종이를 페이지죠?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61쪽. 네. 종이를 집어넣는 장면이 이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투표함에 넣는 거겠지만,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는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그 투표함에 모인 그 종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판독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건 그 과정이
이 종이를 미리 스캔을 해서 메모리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 메모리를 가지고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아주 좀 한 번 취약하죠, 더 이건.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 한국은 실물 투표지를 모아서 그것을 네. 개수하는 거죠. 카운팅하는 것이고 네네. 미국은 투표지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카운팅하는 것이다. 그 차이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정말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어, 짓이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본인이 직접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 시스템은 내가 어디에 기록을 남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산적인 어떤 조작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걸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난 누구를 찍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민주당 찍은 거 맞잖아. 라고 우겨버리면 내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난 정말 공화당 찍었다니까? 라는데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 내가 이 사람 찍는 거 봤어. 라는 증인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찍어야 되니까. 모든 게 이건 완벽하게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조작이 가능하게, 좋게 얘기하면 최첨단 조작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완성형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제가 왜 완성형이라고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트가 되고 종이를 넣는 단계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네, 폼으로 필요가 하는 없는 것 같아요. 단계입니다. 폼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확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국은 각 주마다 투표 방식이 다릅니다. 브라이언 킴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작동됐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인감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서명 사인 대조 작업이나 이런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조작이 좀 쉬운 그런 환경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조슈아님은. 네, 이건 이제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음, 그 컴퓨터를 보시는 이 투표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투표가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입견이.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아마 보도를 할 거고요. 뭐 이것이 안전하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홍보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직접 투표를 하고 도장을 찍고 그걸 수개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수개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작을 할 마음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또 이게 제대로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번호표 같은 거를 이제 떼게 돼 있거든요. 하단에 절취선으로 투표용지에 그 번호표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갖고 가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내 투표용지가 제대로 체크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거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누구든지 이걸 내 투표용지를 물론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많은 투표용지들 중에서 찾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걸리는데 그 비용을 내가 만약에 지불하겠다, 내가 직접 찾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결국은 그 투표용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하다.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사실 내가 찍을 때 일부러 각도를 시계 2시 방향으로 찍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찍을 때 아주 강하게 찍었다든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찍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걸 보고 내가 나중에 어디 메모를 해놨다가 나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걸 아마 염려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슈아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한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세가 좀 드시고 미국의 육사를 한국 육사를 졸업하시고 조지아 텍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올해 아마 윤여길 박사님이 연세가 올해 한 거의 80 가까이 되셨을 걸 보는데 여기 직접 나오셔서 인터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딱 잘라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모든 숫자는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와 관련해서 다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컴퓨터는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메모리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제 한 번이라도 열어본 분들은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메모리를 아실 겁니다. 그 메모리가 1초에 몇만 번, 몇십만 번 동안 리프레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변경되지 않게 계속 리프레시 작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그 빠른 순간 계속 리프레시를 하고 이 메모리에 있는 그 정보가 약간이라도 오류가 나면 컴퓨터 화면이 깨진다든지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컴퓨터가.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이제 예를 들면 서버라는 장비를 놓고 봤을 때는 1년 365일 계속 켜놔도 전혀 이 컴퓨터가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오차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미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는 결국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표를 하라고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고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백도어 같은 것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수시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은 이렇게 개표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개표해. 아니면 몇 표부터 몇 표까지는 이렇게 개표해. 라는 식으로 명령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지시한 사람의 명령을 0.001%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너무나도 정확하다. 이건 여러분이 노트북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을 써서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컴퓨터가 에러를 전혀 내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수백 개가 요즘 메모리가 보통 8기가, 16기가 정도 쓰거든요. 거기 이 글자가 기가바이트인데 기가바이트면 글자가 몇 개야? 글자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그 글자인데 이걸 하나도 오차 없이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정확하다는 건 맞습니다. 대신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걸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11시 30분에 내보낸 방송이 미국 대선의 의혹, 그 다음에 제목이 통계적 변칙이라는 걸 내보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건지 펜실베니아 주는 6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런 투표지에서 시간별로 바이든이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들쭉날쭉하니까 이건 자연 분포인데 네. 그 다음에 조작된 분포인 거예요. 조지아주는 11월 4일 오전 6시가 지나면은 모두가 다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지는데 그런데 패배할 때도 너무나 희한한 것은 펜실베니아는 6,700표 내외로 다 지고 조지아주는 무슨 4,700표로 다 지고 야 이거 다 보니까 뭐 내가 확실하게 그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거는 통계를 좀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자연 분포가 아니고 만들어진 값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슈아님 그런데 이배인 교수는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에? 네, 글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시건 교수가 혹시 민주당 성향이 아니냐.
아니면 이제 미시건 교수가 그 미뱅 교수가 좀 협박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뭐 나고 있지만 그래도 미베인 교수 못지않은 또 많은 또 교수님들이 또 분석을 해주고 계셔서 아니 그렇지만 미베인 교수가 바다 건너 한국 땅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 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으면 당연히 자기 나라 선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베인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약간 그 분석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통계적인 분석을 합니다. 아니 뭐 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베인 교수의 그 분석 스타일은 데이터가 먼저 추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시간대면 시간대별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각 전체 미국의 주별 그리고 아니면 뭐 카운티면 카운티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모델에 넣고 돌리는 식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투표가 아직 안 끝났으면 미베인 그 교수님의 방식대로 분석이 지금 애초에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느 그렇지만 정도는 투표 데이터가 개표가 뭐 95%, 97%다 됐는데 지금 정도면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간밤 하룻밤만 새도 그거 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통계 분석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미국에 많은데 미국은 왜 그렇게 그 통계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안 나오는지 그 참 대학 교수님들이 참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예. 네. 뭐 저도 이 데이터 얻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데이터가 좀 있으면 제가 분석했던 바대로 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데이터 얻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은 해보는 걸로 미베인 교수님을 조금 두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하나 그것도 뭐가 드리겠습니다. 나오니까. 오늘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잠정 데이터라도 구해 주실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공병호 TV나 아니면 바실리아 TV를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항상 미국한테 도움도 받지만 또 미국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반듯한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작업을 우리가 또 이미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런 통계 자료를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네, 뭐 저한테 또 데이터를 일부 보내주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원할 정도로 디테일한 데이터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뭐 어쨌든 뭐든지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렸던 게 지금 이 순서를 좀 그 죄송하지만 이걸 다시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자투표 순서입니다. 지금 64페이지가 첫 번째고요. 이후로 한 10페이지 정도 순서를 이렇게 쭉쭉쭉 보여줄 건데 한번 이거 더. 빠르게 중간에 어떤 코멘트 없이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64페이지. 가만 계시죠. 64페이지. 예. 네. 이게 미국에서 투표 순서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신분 확인을 먼저 합니다. 앞에 이제 그 투표할 사람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거는 그 투표 사무원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한다. 예. 실제로 온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태블릿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죠. 뭐 신분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은 66페이지에 가면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그 투표하는 기기에 딱 가게 되면 방금 받은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건 나의 힘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 키로 보입니다. 이 카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투표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뚜껑이 아마도 이제 그 겸용인 것 같습니다. 이 함을 이제 덮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보도록 하는 이런 용도도 겸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요.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프린터기에서 프린터는 나오는데 프린터는 조금 이따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8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만 크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본체는 따로 이제 밑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캐비넷에 일체형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분류가.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너무 이제 그 미국이 크다 보니까 주마다도 다르고 투표장마다도 또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궁금해하셨던 이제 투표를 하는 화면입니다. 투표하는 화면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겠네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투표가 여러 가지 투표가 겹쳐지면 한 번 투표에서 뭐 한 네다섯 명 뽑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다섯 명이 후보 중에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보가 여러 명인 것 중에서 뽑는 것이 하나, 또 다른 후보가 여러 개 뽑는 것도 하나, 뭐 교육감을 뽑는다든지 뭐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또 의원들 뽑는 거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겹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땅이 또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프린터를 하라고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그 프린터를 이제 누르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QR코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QR코드가 아닌 장면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프린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71페이지 보시면, 이 기계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을 때, 이 모니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탈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면 밑에 함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캐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72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QR코드가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아마도 사전 투표용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이 돼 있는데 마킹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프린트된 당일 투표라든지 프린트가 된 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검은색이 이미 마킹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마킹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모든 후보의 이름이 다 나오진 또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방법으로 이 그 후보를 이제 판도가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추정하기에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기가 어렵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그렇게 중앙에 있는 것 자체가 당일 투표용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당일 투표용지를 프린트한 거고, 그 다음에 네네. 오른쪽이 사전 투표라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용지에서도 이렇게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 직접 가서,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QR코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투표하는 상황에서 QR코드가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오른쪽은 직접 마킹을 하는 거지만 프린트가 된 것도 이런 식으로 상단에 보면 쭉 그 바코드 비슷한 이제 이건 그 OCR 판독하는 그 판독 코드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이 프린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봤거든요. 어떤 경우에 가운데 건지 어떤 경우 오른쪽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판독이 되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죠. 가장 왼쪽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이 부분. 이게 사실 이 명칭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이제 이걸 설명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미디어에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지금 가져온 건데 사실 이 글자 내용을 제가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조금 다릅니다만 그 개요는 비슷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가 들어오잖아요. 예. 표가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들어와서 캡처한 것이 가운데 있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를 찍었다, 누구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계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로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몇 표, 트럼프는 몇 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원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TV에서 볼 수 있는 트럼프는 몇 표고 바이든은 몇 표다. 이런 퍼센트로 변환이 되는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니까 제가 제대로 잘 듣고 이해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오늘 보시는 분들이 도움 될 건데, 일단 맨 위에 그 표가 있는 것은 그 표가 입력이 되면은 첫 단계, 세 단계 중에 첫 단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화 된다. 네. 투표지 이미지 파일화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이미지 파일을 인식한다. 이분이 트럼프를 네. 찍었는지 바이든을 찍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기축적된 데이터하고 컴퓨테이션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계한다. 예, 집계한다. 네. 예, 컴퓨테이션은 용어를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집계한다. 네. 집계한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이미지 스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투표가 실물이든 아니면 뭐 이 태블릿 PC가 찍든지 간에 처음에 입력되는 것은 저게 프린트물이죠. 네. 처음에 입력된 건 프린트물이고요. 프린트물인데 그 다음에 그게 투표지 이미지화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삭제되었다. 음. 삭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 뭐 몇십만 표가 삭제되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림 파일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트럼프 표를 모아놨던 폴더 자체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투지통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내가 학습 효과가 좀 빠르네 그래도.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마다 조금씩의 어떤 변경점은 있지만 QR 코드가 분명히 사용됐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7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음, 73페이지가 이제 이 보시면 이걸 이제 그 마킹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거 직접 한 건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 이건 이름이 직접 있네. 예, 이거는 직접 한 걸로 보입니다. 음. 마킹을 직접 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보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킹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낸 것은 따로 이렇게 모아야죠. 우편을 이제 우편 봉투를 뜯고 이렇게 모으는 작업으로 이제 보입니다. 음,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캔을 하는 장면인데요. 음. 이 아까처럼 QR 코드가 없는 것도 이렇게 스캔을 하겠지만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 것도 스캔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참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개입 가능성이, 조작 가능성이 높은 단계들이네요. 네. 네, 뭐, 이 하나하나마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요. 예, 결국 이렇게 집계가 돼서 우리는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방송하고 조작하고 무슨 상관이 또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도 직접 조작이 아니라 조작을 용이하게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점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앞으로 예상됩니까? 어, 너무 많이 예상되면 한-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네. 다음 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네네. 그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렸던 이 투표의 과정 중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오늘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고, 예, 그러면 내일은 빠르게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좀 천천히 상세하게. 대화를 좀 상세하게 하면서도 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예, 또 그러면 할 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것도 해야 되고. 단계별로 네. 오늘 그냥 그 썸머리를 하고 내일 네. 그냥 그거를 굉장히 좀 깊숙이 파고드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 그렇게. 10분, 예, 10분 10분 내외로 예. 짧게 한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78페이지 보실게요. 78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인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하러 온 사람으로 하여금 사인을 뭔가를 하는
절차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음, 이게 본인임을 어떤 증명하는 것으로 쓰이지도 않고요. 온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당사자가 하는 거라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사인이 또 계속 보관되고 있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사인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또 미국에서는 개인을 증명하는 용도로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그 사인한 이미지가 아주 고해상도로 미국에서 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러면 좀 찝찝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보나 저런 의미에서 보나 이건 의미가 없는 어떤 행동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 투표는 정말 믿을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보여주게 이제 그런 행동들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카드를 주는 과정인데 이 태블릿, 이 PC 자체에도 문제입니다. 이 뭐 스마트 패드인데요. 이 패드는 분명히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확인하고 이 카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와이파이가 안 되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뭐 수억이 될 수 있는 미국인들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와이파이 무선망이 있었고 여기는 그러면 분명히 서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패드가 인터넷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럼 이 패드 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그러면 미국인들 다 신분 확인을 했겠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패드만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은 결국 뭐냐면 이 장비와 다른 장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연결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박사님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와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하는 역할은 인터넷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카카오톡이라는 카카오톡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경유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그 상대방의 어떤 장비랑 연결이 되고 사실상은 거의 99.9% 이상이 다 서버를 경유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장비도 결국은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개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이 와가지고 그 투표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쭉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하는데 서버는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서버가 있는 그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확인을 못 합니다. 서버는 그냥 조그만 불만 깜빡깜빡 하고 팬 소리만 난다 뿐이지 그 내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컴퓨터 전문가도 그 서버 앞에 서 있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또 카드키를 넣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장비는 인터넷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가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만 인터넷이 안 되는 장비를 하더라도 이 카드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카드키 안에 간단한 그 유심 칩이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유심 칩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게 NFC 방식일 수도 있는데 NFC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접촉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제가 여권을 갖고 있는데 여권에도 비접촉 방식의 NFC가 들어 있습니다.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교통카드 같은 식으로 딱 되면 삑 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카드는 삽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그네틱 방식은 보안 때문에 완전히 다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뒷면에 우리가 쓰는 유심 카드 같은 게 요즘 카드에도 그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 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칩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규격이 144KB 들어갑니다. 이게 글자로 치면 몇 글자냐면요. 14만 7천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에 대한 그 기본적인 확인 데이터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서 몇 프로 정도는 바이든 표로 넘겨라 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상수 데이터 넣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터넷이 되는 걸로 보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안에다가 몰래
추가로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된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종이에 도장을 찍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프린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이걸 프린터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프린터를 해서 판독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굴 딱딱 찍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자체가 서버로 가면 됩니다. 서버로 가면 되는데 서버로 가지 않고 프린트를 해서 이걸 집어넣고 또 이걸 판독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넣은 다음에 메모리가 어디로 가서 결국 또 서버가 또 이미지를 판독해가지고 계측을 한다. 그리고 집계를 한다. 이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데 신뢰감을 주는 것처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인팅 모션 있잖아. 페인팅 모션. 네. 이게 이 컴퓨터 기술로는요. 딱딱 집계를 이게 딱 후보를 클릭하자마자 그럼 바로 그냥 그래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방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 현황이라는 그 투표 사이트만, 개표 사이트만 하나만 만든 다음에 누가 여기를 딱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면 1초 이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초 이내에 한 명씩 올라가는 게 그래프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되고 뭘 집어넣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전자투표이고, 전자투표는 상당히 간편한 장점이 있는데 이런 그 장점도 없어요. 이런 장점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전자투표임에도 전자투표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수작업으로 뭔가를 하는 듯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정을 상당히 더 복잡하게 만든 뭐 수개표인 것 같은 어떤 그 액션들을 중간에 추가해 놓은 가짜 수기 투표다. 그냥 완벽한 전자 투표다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아. 네, 취약하고 이건 이제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시스템들이 중간에 많거든요. 뭐 태블릿 가지고 신문 확인하고 이거 가지고 뭐 이제 그 큰 터치 스크린으로 찍고 프린트하고 이걸 가지고 넣고 스캔하고 중간에 또 확인하고 집계하고 우편으로 뭐 QR 뭐 마킹을 하고 상당히 뭔가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뭔가 또 이 과정 자체 비용 들어간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도 비쌀 거예요.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신뢰를 더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그건 일반인이 봤을 때 얘기인 거고요. 컴퓨터에 관련된 종사를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른 모델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이제 따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도미니언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82. 네. 이걸 이제 보시면은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프린터는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프린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터치를 하면 왼쪽에 있는 장비로 가서 데이터만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이러면 그러면 전자투표 아니야? 맞아. 라는 식으로 욕을 먹으니까 프린터를 옆에 따로 둔 거예요. 프린터를 둬서 프린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터치스크린 장비하고 왼쪽 도미니언 장비가 연결이 된 게 보일 겁니다. 예.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이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를 하면 그냥 이 왼쪽에는 도미니언 장비로 서버로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지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큰 통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여길 프린터를 굳이 놓은 겁니다. 왜냐? 전자투표라는 식으로 자꾸 공격을 받을까봐. 사실 전자투표가 맞는데. 그러면 이 콘솔을 가지고, 이 콘솔을 가지고 옆에 프린터를 굳이 다시 도미니언 시스템으로 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요. 도미니언 시스템으로 정보가 갔다가 프린터를 하는 우리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제 뭔가 그럴듯하게 또 프린터가 나오겠죠. 그걸 또 옆에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미지를 또 인식을 합니다. 이 절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밑에 통에 넣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우리가 있다는 알지 겁니다. 않습니까? 뭐 일을 하는데 가격을 올리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탑재해 가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그냥 너무나 근사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인 거죠. 네. 음. 예,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전투표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그 개인 확인기라든지 이게 다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제로 투표도 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투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투표는 누구를 찍은 건지를 다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완벽한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개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꺼려해서 투표용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다 투표지 이런 분류. 식으로 계속 이제 전자라는 시스템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음. 왜 그렇게 미국보다도 이렇게 신중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알려내는 데는 상당히 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문가들도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전자투표입니다. 음.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부정입니다. 전자투표는 그냥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터치 스크린을 누르잖아요.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순간 이 후보를 눌렀는데 다른 후보가 나간 걸로 얼마든지 조작이 됩니다. 이건 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누르는 순간 터치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면 이 XY 좌표값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후보를 눌렀구나 하고 데이터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상으로 이 데이터를 다시 보냅니다. 이 후보가 눌렀다는 것을 다시 디스플레이해 이 부분은 음영을 반전시켜 라는 식으로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눌러졌잖아요. 뭐 러블이라고 하는 이 후보가 이 사람이 지금 터치가 된 걸 가지고 역상으로 지금 음영이 반대로 돼서 이 사람이 터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게 다 일련의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누르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후보를 투표했다는 그 데이터가 옆으로 저장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QR코드로 프린트가 될 때 프린트는 엉뚱하게 그 QR코드는 그냥 공화당으로 눌렀는데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프린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 QR코드를 여러분 이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어렵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한국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면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전자개표기가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거의 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림이 없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버전이 업돼 가지고 전자개표기로부터 전자투표기로 간 거예요. 전자투표기로. 그러니까 조슈아님 말씀은 뭐 거의 뭐 대책이 없다. 이거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지금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스킵하면서 어차피 또 내일 자세하게 내일 설명드리니까요. 좀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그 다음 페이지 84 보시면은 페이지. 이 투표지를 인식해서 QR코드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이 부분만 해도 한 1시간은 할 정도로 QR코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메모 간단하다 하고 넘어가시죠. 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투표한 정보에다가 조작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정보를 조작도 가능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내가 투표한 정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투표한 사람을 뭐 주사위 돌리듯이 퍼센트 확률로 돌려서 몇 프로 정도는 이쪽으로 다시 돌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캐너. 그게 이제 스캐너 장비인데 이 스캐너 장비는 옆에 보여드렸다시피 메모리 카드를 꼽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측면에 있는 게 메모리 카드 이제 그 삽입구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고 여기다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큰 취약한 문제인데 물론 삭제하는 게 이 삭제를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삭제를 또 할 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삭제를 할 거거든요. 음.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 걸 이제 놓고 봤을 때요. 뭐 아까 좀 이건 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투표 용지가 결국은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버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수개표가 나옵니다만 수개표도 조작이 됩니다. 수개표도 조작이 된 사례가 있어요. 옛날 그 3.15 부정선거도 이 투표함을 바꿔치든지 아니면 이 투표 용지를 뭐 바꿔치든지 어찌됐든 아주 옛날에도 그 선거 조작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개표도 조작은 가능하지만 이 컴퓨터 관련된 전자투표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품이 많이 물론 들어가죠. 이 수개표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휴먼 에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개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1% 아니면 0.5%, 0.3%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컴퓨터는 이 판독을 할 때 있어서는 0.0001%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너무 쉽게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개표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 3.15 부정선거는 공병호 TV가 한번 다뤘으니까 3.15 부정선거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3.15 부정선거는 40% 그게 4활 사전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40% 정도를 투표권을 주지 않고 종이로 한 40%를 만든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거를 실시한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수개표가 안전한 편인데 사실 지금 이게 수개표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도 스캐닝 장비로 들어가서 서버 판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수개표라고 한 거는 이거 그냥 참고로 진짜 실질적인 진짜 수개표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봐주시면 스캐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QR코드 사용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QR코드는 따로 제가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 페이지가. 간단하게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예. 이 페이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페이지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였는데, 오케이. 요것만 보여드리면. 그러면 조금 분류. 그러면 이걸 내일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것도 정도에서 중요한 끝내죠. 부분이어서. 근데 이건 이제 그러면 이 부분, 그 방송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송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부분이냐면 방송에서 조작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게 조작이 용이하게끔 서포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그 개표 방송을 보셨을 때 그래프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각 지역으로 뉴욕의 무슨 주, 뉴욕주의 뭐 어디 도시, 뭐 카운티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 눈을 정신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없게 만들고 현재 몇 표가 개표가 돼 있던 현재 상황만 계속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대량의 조작이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투입됐을 경우에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예, 그 판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방송사가 정말 이 조작이 정말 원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이 정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봐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인 그 선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만 이거 내일 자세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바이든이 가운데 빨간 테두리 한번 잠깐 보시죠. 바이든이 몰표가 나왔어요, 지금. 몰표가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방송사가 만약에 그래프를 방송으로 보여줬다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갔다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렇지. 그리고 전자개표기에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특정 표가 특정 표로 옮겨졌어요. 바이든 표가 트럼프 표로,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옮겨지면서 바이든 표는 올라가고 트럼프 표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표로 나타냈을 때가 오른쪽 하단표입니다. 이게 원래 내일 할 내용인데, 네, 그냥 이것만 오늘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바이든 표는 올라가고 트럼프 표는 내려갔어요. 이
전 이 세계 어떤 것도 표가 다시 내려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만약에 방송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CNN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건 조작인 거잖아요. 이런 건 미국의 모든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방송은 그래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합시다. 네, 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자,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이제 러쉬했는데 이제 내일 네. 이 오늘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여러분들의 유식함을 좀 더 하시는데 우리가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미님이 표가 내려간다. 어이가 없네요.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12시에 여러분 다시 뵙고 또 계속해서 미국 대선 문제를 우리가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참 실력 좋으시죠? 예,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아주 실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아직 그 바실리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실리아 TV 꼭 구독하셔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보시고 이제 정말 이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미국의 대선 부정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거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문명의 사회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야만의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퇴행할 수 있느냐, 역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자체를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거가 자체가 우리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어떻든 미국이 현재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이 부정선거 문제가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사실에 근거해서 행하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은 실상과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 가지고 앱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여러분들이 여유가 계시면 공병호 TV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수라는 그런 플랫폼도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오늘 저녁 6시에는 지금 미국 선거에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차원의 소송 또 연방대법원의 차원의 소송 이런 부분들을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도대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6시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